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홍장변입니다. 오늘 부부대화법 5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가정 부부대화법. 오늘이 5월 24일 대화의 기술입니다. 특별히 다투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아니 그거보다는 다툼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뭐 부부 싸움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서로 티격태격 말다툼 하는 부부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다투는 부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부부가 간혹 이제 말다툼을 할 때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어느 날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를 갖게 된 대화의 기술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끝까지 잘 사는 부부에도 중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CBS TV에서 저희가 끝까지 잘 사는 부부, 그 남자 그 여자 부부 이야기 녹화하고 나서 패널들의 피드백도요, 이 참 간단한 거지만 중요한 거를 배웠다. 그리고 그날 저희 부부 외에 12주 동안 세 패널들이 참석하셨는데 다 결혼한 분들이었거든요. 제일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늘 내용입니다. 너무 쉬워서 간단해서 그냥 캘린더북 본문을 읽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화의 기술, 제목은 대화의 기술입니다.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에너지를 충전한지 대화한다. 에너지를 충전한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희가 언제 이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말다툼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 제가 괜히 짜증을 낸 거죠. 제가 화를 냈고 아내는 뭐 좋은 얘기 하다가 좋은 동기로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이 자꾸 짜증내고 화내고 하니까 아내도 처음엔 당황했지만은 아내도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다툼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좀 돌아봤어요. 몇 번 이게 반복이 되니까 알게 된 거죠. 제가 언제 화를 내냐면, 그러니까 언제 짜증을 내냐면, 저는 잠을 못 자면, 그러니까 피곤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을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해도 피곤한데 축구하고 나도 피곤해요. 근데 축구하고 나서 피곤하면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그거는 막 뭐 큰일 하고 온 것처럼. 일 열심히 하고 저희가 요즘에 이제 농사일도 좋은가정센터 일을 하면서 같이 농사일도 하고 있는데 참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피곤한데 그런 종류의 피곤함은 짜증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유난히 언제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짜증이 나냐면 잠이 부족하면, 잠을 못 자면.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이제 수면 양이 있잖아요. 저에게 맞는 것 같아요. 최소한 7시간 잠을 좀 자야 이 기분 상태가 좋습니다. 근데 잠을 잘 못 잔 날,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한 날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언제 이렇게 좀 화를 내고 기분이 나쁘고 말 잘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억지로 말 시키면은 막 티격태격하고 이랬냐면은, 제 아내는 배가 고프면, 아내의 이제 체질이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몰랐을 때는요, 왜 이러지?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남편이 왜 이러지? 근데 저희가 정말 잠이 부족하고 배가 고프면 정상적인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근데 부부간의 대화가 잘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고 나서 충분히 피곤하지 않을 때,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나서 기분 좋을 때, 그때는 대화의 내용이 아니고 대화의 내용에 관계없이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꼭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떠오를 때, 생각날 때 꼭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서로 기분 좋을 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배우자 간에 저희가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그 반대는 괜찮았어요. 막 배고플 때 화를 내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 아내는 이제 저보다 잠을 조금 자는 것 같아요. 제가 신혼 때 둘이 이제 같이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언제부턴가 한밤중에 아내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얼마나 고민됐는지 아십니까? 나도 지금 일어나야 되나? 근데 아내는 이렇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그 잠이 부족한 거랑은 그렇게 저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는 이제 배가 고프면 힘이 빠지니까 조금 짜증을 내는 편이었죠. 이거를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내 말에 대한 반대가 아니구나. 이 내용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면은 뭐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이런 거 아니구나. 그냥 지금 이렇게 좀 컨디션이 안 좋구나. 그럼 이거는 조금 이따 해야 되겠다. 저희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도 할 건데요. 내일은 배우자의 상태가 좀 안 좋으면 꼭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을 내일 또 이어서 할 겁니다. 오늘 대화의 기술 첫 번째는요. 배가 고프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그것처럼 배우자의 이 신체적인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는 밥 먹고 나서 좀 쉬고 나서 컨디션 좋아졌을 때, 기분 좋아졌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화의 기술은요, 이게 획기적인 내용이었나 봐요. 두 번째 대화의 기술은 시간과 장소에 맞는 대화를 한다. 이게 집이나 카페, 공원이나 자동차 안에서 할 대화를 구분한다.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아침 또는 잠자기 전이나 식사 시간 등에 따라 대화 주제도 다르게 한다. 사실 이 내용을 너무 설명하는 것처럼 해서 조금 죄송한데요. 이제 저희가 이걸 이제 배우게 된 과정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느 날 제가 차 타고 운전하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날은 말다툼을 좀 심하게 했거든요. 저희 끝까지 하자는 부부 3강 그리고 5강 CBS TV에 제작한 거기에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에도 이 부분이 나오고요. 또 그 책에는 조금 더 배경 설명까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정말 우리 가정의 중요한 진로의 변화를 앞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가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세탁기 있는 데로 가고 빨래를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면은 가스레인지 음식 이제 끓는 소리 나니까 끓어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다. 근데 아내는 이제 아이들이 올 시간 되면은 밥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빨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걸 한 거죠. 근데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내가 지금 이야기를 꺼냈는데 근데 아무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진짜 이야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하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운전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 꺼냈죠. 그때는 좀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아주 복잡한 뭔가 결정해야 되는 좀 힘든 이야기였는데 아내가 이렇게 듣다가 내가 자꾸 얘기하다가 막 쳐다보고 얘기하고 손을 놓고 막 얘기하고 하니까 여보 좀 이렇게 운전하는데 집중하면 좋겠다. 내가 운전은 괜찮다고 지금 하면서 얘기하는데 제 아내가 여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자꾸 멀미가 나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얘기하면 얘기가 또 뭐 집안일이 있으니까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런 얘기 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 하자 했더니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날 내 말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말다툼을 크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져 갖고요. 나중에는 제 아내가 막 이렇게 막 그냥 숨이 막 답답하다고 그래서 이 차 멈추고 잠깐 쉬면서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여보 내가 그 얘기 집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 목소리가 너무 크다. 차에서 하니까 이 소리가 울렸나 봐요. 그럼 멀미가 나는데 너무 뭐 힘들다. 당신 내용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 없는 것도 아닌데 좀 편한 분위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언제 얘기하나? 그러니까 산책할 때 해볼까? 근데 산책할 때는 나도 별로 얘기가 끝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저희가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차를 타고 갈 때는 차에 맞는 이야기를 하자. 산책할 때는 산책할 때 맞는 이야기를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차에서는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묵상 나누는 거. 지금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좋았던 이야기,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차에서 하고, 산책할 때는 또 다른 이야기, 그때그때마다 한번 정해본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맞는 대화를.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 5월 26일에는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부의 회의. 그러니까 결정을 위한 민감한 이야기는요, 그냥 몰아서 부부의 회의 시간이 하니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이제 부부대화법을 저희들이 경험한 거를 좀 소개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하고, 이제 모레 한 번 더 하면은 7번 끝나는데요. 처음에는 원가족의 문화에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좋은 기억을 말하자. 그 다음에 자기 어린 시절 성장 과정 중에 따뜻한 이야기를 하자. 중요한 거는요, 이거잖아요. 알려줘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말하지 않아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아니면은 뭐 어떤 알려주지 않으면요, 사실은 배우자들끼리도 알 수가 없어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 대신 어떤 걸 알려줄까? 좋은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성장했을 때 나쁜 이야기 떠오르는 대로 하는 기보다는 자꾸 찾아내서 좋았던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의 폭을 좀 넓히자. 늘 하던 이야기만 똑같이 하지 말고 여러 종류의 재밌는 이야기. 네 번째는 그 재밌는 이야기 중에 취미생활. 그래서 오늘은 대화의 기술은 시간과 장소로 한번 구분해 보자.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부부학교 실습해 보면은 2, 3주 정도 하면은 적응이 됩니다. 약속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차에서, 아침 시간에, 뭐, 배우자가 퇴근했을 때, 아니면 출근 전에, 이런 조금만 구분해서 대화의 내용을 미리 정해 놓으면 부부 대화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피곤할 때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언제 제 아내가 배고플 때 좀 이렇게 피곤해지고 짜증내고 저는 이제 잠이 문족하면 그걸 배우자끼리 알면 이해해주고 뭐 자고 나서 얘기하면 되더라고요. 먹고 나서 얘기하면 되고 오늘은 대화의 기술 2가지를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또 있겠죠. 근데 저희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됐던 2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실천은 오늘의 고찰입니다. 돌아보는 거지요. 대화 기술이 없어 다투었던 적은 언제인가? 그래서 여기 오늘의 고찰 옆에 사각형에다가 딱 표시도 해보고요. 이래서 우리가 다투었구나. 배고픈데도 계속 그냥 뭐 얘기 꺼내갖고 먹고 나서 하면 되는 거니까 자고 나서 하면 되고 또 산책할 때는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그래서 부부간에 행복한 대화를 많이 하는 행복한 부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